스키피오는 승리가 손에 잡히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명령을 내렸어. 라일리우스, 마시니사, 적을 끝까지 추격하라. 시팍스를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로마군 기병은 다시 말 위에 올랐고 말발굽이 아프리카 평원의 모래를 격렬히 튕기며 시팍스를 뒤쫓았어. 누미디아 왕 시팍스는 필사적으로 달아났지만 결국 로마군의 맹렬한 추격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로잡혔지. 하지만 왕을 붙잡은 뒤에도 라일리우스와 마시니사는 스키피오의 명령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 그것은 마시니사의 오랜 소망을 고려한 결정이었지. 마시니사는 누미디아의 왕국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했거든. 마침내 그들은 누미디아 왕국의 수도 앞에 이르렀어. 도시의 주민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쇠사슬로 묶인 시팍스 왕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지. 누군가가 힘없이 속삭였어. 왕께서 잡히셨다. 더 이상 저항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곧 도시의 성문이 천천히 열렸어. 누미디아의 수도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로마군에게 넘겨졌지. 며칠 후 스키피오는 군대를 모두 집합시킨 광장 중앙에 섰어. 병사들은 그의 입술에서 나올 말을 긴장과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었지. 스키피오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 오늘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했고 누미디아 왕국을 해방시켰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충실한 동맹이자 용맹한 전사인 마시니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스키피오의 시선이 마시니사에게 향했어. 병사들의 시선도 함께 마시니사에게 쏠렸지. 마시니사는 굳게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엔 오랜 세월 떠돌이로 살아온 고독과 서름, 그리고 이제 막 되찾은 왕국에 대한 벅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누미디아의 정당한 왕은 바로 마시니사다. 오늘 이후 누미디아 왕국은 로마의 동맹국이며 우리 로마는 그의 왕국을 지켜줄 것이다. 병사들은 열광적인 함성으로 환호를 보냈어. 이어서 스키피오는 지금까지 자신만 사용하던 집정관 전용 붉은 천막을 가져오게 했어. 그리고 그 붉은 천막을 정중히 마시니사에게 건네주며 말했지. 이것은 나의 우정과 로마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누미디아 왕 마시니사, 로마는 당신의 동맹이며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마시니사는 붉은 천막을 받아들고 조용히 스키피오를 바라보았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천마디 말보다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지. 그렇게 마시니사는 자신의 왕국과 함께 로마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역사 속에 다시 태어났어. 카르타고 본국 정부는 마침내 긴 싸움의 끝을 인정하고 있었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공식 문서를 든 사절이 즉시 파견되었지. 그들의 목적지는 한니발이 머무는 이탈리아 남부의 크로토네와 중상을 입고 숨을 헐떡이며 버티고 있는 마고가 있는 북부 제노바였어. 문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어. 모든 병력을 즉시 본국으로 귀환시킬 것. 동시에 또 다른 사절이 스키피오가 있는 로마 진영을 찾아왔어. 그 사절은 겸허한 자세로 스키피오 앞에서 카르타고가 평화를 원하고 있음을 알렸어. 스키피오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준비한 명확하고 단호한 강화 조건을 제시했어. 하나, 로마는 카르타고의 자주 독립과 자치권을 인정한다. 둘, 카르타고는 이탈리아 및 알프스 이남의 갈리아 지방에서 모든 병력을 즉시 철수한다. 셋, 에스파냐에서 카르타고가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다. 넷, 누미디아의 왕 마시니사를 정식 왕으로 승인하고 그의 왕국 주권을 인정한다. 다섯, 군선을 20척만 보유하고 그 외의 모든 군선을 로마에 양도한다. 여섯, 평화협상 기간 동안 카르타고는 로마군의 군량을 아프리카 땅에서 책임지고 공급한다. 일곱, 카르타고는 로마에 5,000 탈렌트를 배상금으로 지불한다.
사절은 이 조건들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어. 스키피오의 조건은 가혹했지만 이미 카르타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 조건을 전달하도록 하시오. 스키피오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며 사절을 돌려보냈어.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전쟁의 끝이 눈앞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어. 한편 크로토네와 제노베에 도착한 사절들이 전한 문서를 받아든 한니발과 마고는 차가운 침묵 속에서 문서를 바라봤어. 그것은 수년간 피 흘려 싸웠던 꿈의 끝을 의미했어. 이제 전쟁은 끝나가고 있었고 로마와 카르타고의 운명은 스키피오가 제시한 이 단호한 7가지 조건 위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귀환 명령을 받아든 한니발의 손끝이 잠시 떨렸어. 그는 천천히 일어나 천막 밖으로 나갔지. 이탈리아의 남부 크로토네의 햇살이 부드럽게 그를 감쌌어. 어느덧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생겨났고 이탈리아의 흙먼지와 피로 얼룩진 그의 머리카락엔 하얀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섞여 있었지. 한니발은 멀리 북쪽을 바라보았어. 알프스를 넘으며 이탈리아로 진입했던 젊은 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 그는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 16년간 이탈리아의 땅에서 싸웠어. 이긴 전투는 많았지만 결정적 승리는 결국 그를 피해갔어.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아든 것이었지. 이제 끝인가? 한니발은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어. 그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 싸운 노병들이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 그들 역시 세월의 무게와 끝없는 전쟁의 흔적을 온몸에 지니고 있었어. 한니발은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빛을 마주했어. 거기엔 이제 피로와 회한 그리고 조용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 그는 말없이 병사들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병사들 역시 조용히 그를 따랐지. 한니발의 마음속엔 이루지 못한 꿈과 끝내 완성하지 못한 승리에 대한 쓰라린 감정이 밀려왔어. 동시에 그가 떠난 고향,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 카르타고의 모습도 떠올랐지. 내가 떠난 후 고향은 얼마나 변했을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의 발 아래 펼쳐진 이탈리아의 땅은 여전히 견고하고 단단했지만 이제 그 땅 위에서 한니발은 더 이상 자신의 발자취를 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자신의 마지막 결정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지. 크로토네 항구에서 남쪽으로 뻗은 곳 위에 있는 고요한 헤라 신전은 한니발이 이탈리아에서 보낸 긴 세월을 조용히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어. 이제 곧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한니발은 병사들을 신전으로 보냈지. 그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무거운 청동판을 가져와 신전의 오래된 제단벽에 깊이 박아 넣었어. 그 청동판에는 한니발이 이탈리아를 떠나온 후 거둔 모든 승리들이 한자 한자 정성껏 새겨져 있었어. 티키누스에서의 첫 승리, 트레비아 강의 격전, 트라시멘의 호수의 완벽한 기습, 그리고 로마가 두려움에 떨었던 칸나이의 전투까지. 그것은 로마를 상대로 16년을 싸워온 한니발이 자신과 그의 병사들이 이룬 모든 업적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 한 마지막 의지의 표현이었지. 신전벽에 청동판이 박히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한니발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 그는 이제 자신의 병력 중 오직 15,000명만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어. 에스파냐에서 알프스를 넘을 때 그와 함께한 26,000명의 병사들은 이탈리아 땅에서 16년 동안 쉼없이 싸우며 하나둘씩 죽어갔고 이제 겨우 8,000명만이 남아 있었지. 그들은 전투에서 잃은 동료들의 기억과 깊은 상처를 지닌 채 그래도 여전히 눈빛 많은 강인한 노병들이었어. 나머지 7,000명은 이탈리아 남부에서 한니발과 함께 싸우며 강해진 현지의 병사들이었어.
이들은 이제 완전히 한니발의 신뢰를 받는 전개병으로 성장했지. 그들의 눈빛은 어느덧 카르타고의 병사들과 다를 바 없는 강인함과 결의가 가득했어. 병사들이 청동판을 다 박은 후 한니발은 제단 앞에서 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어. 44세의 나이에 맞이한 이 순간, 그에게 남은 건 돌아가지 못한 승리에 대한 회한뿐이었을까? 아니면 고향 땅 카르타고를 향한 새로운 희망이었을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한니발은 마지막으로 신전을 한 번 더 돌아본 후 병사들에게 조용히 명령을 내렸어. 출항한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병사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움직였지. 그들은 한니발을 따라 크로톤의 항구를 떠나 그들의 꿈과 젊음을 남긴 이탈리아 땅을 뒤로하고 고향 카르타고로 향하는 배에 올랐어. 그렇게 이탈리아에서의 16년 전쟁이 끝을 맞이하고 있었어.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맺어진 휴전은 이제 곧 강화로 이어질 운명이었어. 로마에서는 원로원과 민회 모두가 이미 승인을 마친 상태였고 오랜 전쟁을 끝낼 평화가 눈앞에 놓여 있었지.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 뜻밖이었어. 사르데냐에서 스키피오에게 보내진 로마의 보급선단이 지중해를 건너던 중 갑작스러운 태풍을 만나 방향을 잃었고 결국 카르타고에서 겨우 40km 떨어진 해안가로 떠밀려 갔던 거야. 거기서 카르타고 병사들이 그 선단을 발견했어. 병사들은 즉시 로마의 보급선단을 포위하고 붙잡아 수도의 항구로 끌고 갔지. 스키피오는 곧바로 사절을 보내 즉각 그 보급품과 선박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어. 하지만 카르타고 정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요구를 거절했지. 그들은 이 사고를 단순히 운명이라 여기지 않고 기회로 삼았던 거야. 이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어. 로마는 분노했고 카르타고는 다시 전쟁의 각오를 다졌지. 수도 카르타고에서는 황급히 하드루메툼에서 겨울을 나고 있던 한니발에게 마고가 이탈리아에서 데려온 10,000명의 병력을 고스란히 보내기 시작했어. 한니발의 마음속에 로마가 두려워했던 불꽃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지.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마침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 기원전 202년 봄이 찾아오자 하드루메툼의 넓은 평원 위에 다시 한번 막강한 군대가 집결했어. 병력은 보병만 46,000명에 달했고 기병은 4,000명, 그리고 무려 80마리의 거대한 전투 코끼리가 다시 전장의 모습을 드러냈어. 이 대군의 중심에는 이탈리아에서의 16년 전쟁 끝에 귀환한 45세의 노련하고 냉철한 카르타고 장군 한니발이 서 있었지.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우려했던 그대로였어. 모국으로 귀환한 한니발은 충분한 지원과 새로운 병력을 얻어 이제 로마와의 전투를 마지막으로 결판 지을 준비를 마친 거야. 그렇게 해서 영원히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의 운명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어.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피가 흘러야 했지. 스키피오와 한니발, 두 위대한 전략가가 마침내 결전을 결심했어. 한니발은 보병 46,000명과 전투 코끼리 80마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행군이 느릴 수밖에 없었어. 병사들은 무거운 무기와 보급품을 짊어지고 모래먼지가 자욱한 아프리카 평원을 지루하게 전진했지. 한니발은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진군했어. 그는 이미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베테랑 병사들과 함께 신중하게 움직였고 자신의 전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조심했지. 반면 스키피오는 초조한 듯 빠르게 움직였어. 로마군은 병력이 한니발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기동성이 뛰어났지. 그리고 무엇보다 스키피오 자신이 직접 병사들을 독려하며 서두르고 있었어. 스키피오는 병사들 틈을 오가며 소리쳤지. 서둘러라.
마시니사와 합류해야 한다. 한니발이 우리보다 앞서 누미디아 기병대를 차단하면 승리는 없다. 기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두 사람은 이번 전쟁에서 기병 전력을 확보하는 데 목숨을 걸고 있었어. 스키피오는 마시니사가 누미디아에서 이끄는 지원 기병과 반드시 합류해야 했고, 한니발 역시 이를 잘 알았기에 누미디아 기병이 로마군과 합류하기 전에 차단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 그럼에도 두 사람 모두 단지 목적지를 향해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어. 스키피오도 한니발도 서로를 날카롭게 경계하며 상대방의 약점을 찾기 위해 움직였지. 두 장군은 상대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전술적으로 유리한 지형에서 싸울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마치 체스판 위에서 술을 두듯 조심스럽게 행군을 계속했어. 멀리서 바라본다면 두 진영 모두 목표 지점을 향해 곧장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상대의 움직임을 치밀하게 계산하며 서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지. 아프리카 평원의 태양 아래 두 위대한 전략가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어. 이 둘의 움직임은 마치 숙명처럼 천천히 서로를 향해 다가갔고, 전운이 짙게 깔린 대지 위에서는 오직 두 사람의 치밀한 전략과 판단만이 양측 병사들의 생과 사를 결정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 잠에 도착한 한니발은 곧 로마군이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지점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 그는 신중한 눈빛으로 척후병 3명을 조용히 뽑아 적의 위치와 병력 상황을 살피라고 명령했지. 하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 로마군의 천병에게 붙잡혀 버렸어. 스키피오는 붙잡힌 새 척후병을 친절히 대해줬지. 그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로마 진영 내로 안내하여 병력 배치, 마시니사가 이끄는 누미디아 기병의 합류 상황, 병사들의 사기와 준비 상태까지 모두 보여줬어. 그런 다음 그들을 돌려보냈지. 한니발은 풀려난 척후병들에게서 소식을 들었을 때 조용히 눈을 감았어. 마시니사가 스키피오와 합류했단 말이지. 그것은 한니발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었지. 기병력에서 누미디아 기병의 합류는 전투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이었으니까. 그래서 한니발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어. 스키피오에게 회담을 제안하라. 가능한 빠르게 답을 받아오라. 스키피오는 그 제안을 듣고 곧바로 받아들였지. 하지만 두 장군은 회담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멈추지 않았어. 오히려 양측 모두 상대를 향해 천천히 전진을 재개했지. 이제 그들은 서로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양군 간의 거리가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두 군대의 거리는 약 6km로 좁혀졌어. 이 긴장된 순간에 스키피오는 다시 한니발에게 사절을 보내 정확한 회담의 일시와 장소를 제안했어. 한니발은 스키피오가 정한 일시와 장소를 받아들였지. 그 후 양군은 잠시 진군을 멈추고 신속히 진영을 세웠어. 로마군은 견고한 방벽과 깊은 참호를 만들어 진영을 구축했고, 한니발 역시 그의 오랜 전투 경험을 살려 효율적이고 방어하기 좋은 진영을 세웠지. 진영을 세운 후 두 장군은 각자의 천막에서 조용히 다음 날의 회담을 준비했어. 두 사람 모두 이 회담이 결코 평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피할 수 없는 전투의 전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